안녕하세요. 사연시대의 DJ 써니입니다. 저희 채널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사연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큰오빠, 작은오빠, 막내딸인 저까지 5식구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희 집안이 아주 평범한 집안으로 보일 텐데요. 우리 집에 아주 문제덩어리로 똘똘 뭉친 인간이 하나 사는데 그 인간으로 인해 저희 식구들이 피해가 막심했었답니다. 그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집 장남인 큰오빠입니다. 큰오빠란 단어만 말한 건데도 머리가 벌써 지끈지끈하네요. 큰오빠는 본인 혼자 피해망상이 심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길가에서 길을 건너다가 반대쪽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쳐다보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지나갔다면서 집에 와서 저희 식구들에게 엄청 짜증을 부립니다. 만약 식구들 중 아무도 그 짜증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면서 가출한다는 핑계로 며칠씩 PC방에서 살기도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번듯한 직장에 취직되었을 때에는 더 심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볼멘 소리나 일을 빠릿빠릿하게 못한다고 한마디 좀 들으면 짜증나고 못 견디겠다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 번듯한 직장도 아빠가 아는 지인에게 어렵게 부탁해서 취직된 것이었는데 큰오빠 때문에 아빠만 지인 볼 명목이 없어졌지요. 그런 이상한 성격 때문에 큰오빠는 나이가 30이 넘어가도 변변한 경력 하나도 직장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가수가 꿈이라면서 실용음악 학원을 보내주라고 부모님께 떼를 쓰더라고요. 자기가 가수가 되면 바로 인기가 치솟을 테니 떼돈 버는 건 금방이라면서요. 그러나 연예계 쪽으로 연줄도 없고 가수처럼 특출나게 잘 부르는 편도 아닌데 앨범을 누가 내주기나 하겠어요. 웃기는 것이 음악도 배우다가 실증이 금방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포기했답니다. 포기한 이유가 더 웃겨요. 본인이 실력이 너무 출중한데 자기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다며 재미가 없어졌대요. 그럼 그렇지. 제 눈에는 그저 한심하기만 하였습니다. 큰오빠가 그렇게 나이값 못하고 살게 된 것은 엄마 탓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큰오빠가 몸이 약했었대요. 부모님은 첫 아이라서 걱정이 크셨고 특히 엄마는 온 신경을 오빠에게 쓰셨다고 해요. 작은 오빠, 막내인 제가 태어났어도 큰오빠를 더 잘 챙기셨고 큰오빠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기억이 잘 나지 않겠지만 제가 어릴 때 아끼던 장난감을 큰오빠가 일부러 부셔놓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 엄마께 말했고 엄마는 오히려 큰오빠를 나무라기보단 제가 조심성이 없다면서 저를 더 크게 혼내셨습니다. 큰오빠는 엄마 뒤에 숨어서 저를 보며 얄밉게 약 올렸고요. 지금은 다 큰 처녀가 되었어도 저한텐 그 일이 마음속에 큰 흉터처럼 남아있네요. 그 후 저는 가족 다 필요 없고 혼자 사는 게 꿈이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하여 자그마한 원룸을 잡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집하고 멀리 떨어지지 못하고 부모님 사는 동네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갔죠.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둘 다 미혼이고 다들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저는 근처에 살지만 떨어져 사는 기분이 들어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래도 부모님 얼굴 볼 겸 토요일에는 집에 꼭 들려요.
그날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부모님 집에 들렸습니다. 엄마가 벌써 음식 준비를 하시는지 고기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며 집으로 들어서는데 거실 한복판에 돼지 같은 남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바로 큰오빠였습니다. 그동안에 햇빛을 전혀 못 받았는지 새하얗다 못해 창백해진 얼굴, 앞으로 축 처질 만큼 늘어져 있는 뱃살이 티셔츠와 바지 사이로 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통통하게 살찐 굼벵이처럼 생겼더라고요. 아니다. 저 인간보다 차라리 굼벵이가 100배, 1000배 낫다 싶네요. 보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저한테 왜 우리 집에 왔냐고 비아냥대는 큰오빠를 무시한 채 부엌에 계신 엄마에게 갔습니다. 저는 고기 반찬의 신이나 엄마가 요리하는 동안 상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집밥 먹으러 온다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 고기 반찬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알고 보니 큰오빠가 반찬 투정이 꽤 심해서 밥상에 고기가 올라와 있지 않으면 온 집안 떠나가라는 듯이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큰오빠가 저러는 것도 엄마가 평생 그렇게 챙겨줘서 버릇이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작은 오빠와 저는 냉장고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반찬과 밥만 줄 때가 많았고 큰오빠는 항상 불고기나 갈비찜 그런 맛난 반찬을 챙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30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반찬 투정은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저를 반겨주는 것 같지 않아 너무 서운했어요. 저는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대화도 안 한 채 제가 자취하는 집으로 얼른 가버렸습니다. 그래, 엄마는 큰아들만 자식인 거야.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고 라며 부정적인 생각만 들더군요. 어릴 때부터 쌓아놓은 묵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부모님 댁에 찾아가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저를 걱정하던 작은 오빠만 밥도 먹고 연락도 주고받고 하였지요. 작은 오빠는 말수가 별로 없고 조용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작은 오빠가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작은 오빠를 보면 표정이 한결같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치만 저를 많이 걱정하고 아껴준다는 것은 말 안 해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바쁘게 일하는 중이고 일할 땐 휴대폰은 보지 않는지라 점심때가 되어야 부재중이 여러 번 왔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달 동안 먼저 연락 안 드린 것에 대한 죄송함과 엄마에 대한 반가움에 바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화를 내시며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았냐고 하셨고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니 얼른 병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갑작스런 소식에 너무 놀라서 작은 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작은 오빠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빠는 수술 중이셨고 엄마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빠 크게 다치신 거냐고 물으니 엄마도 교통사고 난 것만 알지 잘 모르겠다시면서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를 이송해온 구급대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신호 위반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고 아빠가 뇌출혈이 심해서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수술이 끝났고
아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면서 깨어나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못 깨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나 혼자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며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다 부르면서 아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 저와 작은 오빠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이제 좀 진정이 되자 그제서야 큰오빠가 없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엄마에게 큰오빠는 어디 간 거냐 묻는데 엄마는 큰오빠에게 전화해도 문자해도 연락이 안 된다며 큰오빠도 무슨 일 났을까봐 걱정된다고 또 울고불고 하셨습니다. 작은 오빠가 그 말을 듣고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연락이 안 되자 큰오빠를 찾아오겠다며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엄마는 대기실에서 한참 기다렸는데 작은 오빠도 큰오빠도 연락이 없었어요. 너무 울어서인지 지쳐 잠들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새벽에 잠에 깨었습니다. 작은 오빠도 큰오빠도 아직 안 온 것 같았고 옆에 있던 엄마도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엄마를 찾으러 병원 로비까지 내려갔는데 병원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작은 오빠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작은 오빠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라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큰 오빠가 나 죽네 나 죽어 하면서 바닥에 나뒹구고 있었고 엄마는 화나서 씩씩거리는 작은 오빠를 붙들고 계셨어요. 뭔 일인지 물어보니까 글쎄 큰 오빠가 연락이 안 되자 작은 오빠가 집으로 가보았지만 없었고 혹시나 해서 집 근처 PC방에 가보니 거기서 게임을 하고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아빠 소식 못 드렸냐는 말에 엄마가 보낸 문자는 봤지만 기다렸던 게임 이벤트 시간이 겹쳐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작은 오빠가 큰 오빠를 병원 앞까지 끌고 와서 주먹으로 한 대 친 것이고 잠 안 자고 밖에서 아들들 오기만을 기다렸던 엄마가 보고 말렸던 것이지요. 그 와중에 엄마는 작은 오빠 보고 명색이 네 형인데 어떻게 형을 때릴 수가 있느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작은 오빠가 평소처럼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착한 작은 오빠가 엄마한테 대들더라고요. 큰 오빠가 절이 된 것은 엄마 탓이라며 가족보다 게임이 중요하다는 인간을 왜 감쌌냐며 엄마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친구들끼리 이러지 말자고 나중에 아빠 깨어나시면 그때 싸우든지 화해를 하든지 하자고 해서 겨우 말렸습니다. 어느덧 일주일하고도 며칠이 더 지나고 신이 저희 소원을 들어준 건지 기적처럼 무사히 아빠가 깨어나셔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실 땐 발음이 약간 어눌해도 그동안의 재활도 잘 되었고요. 그리고 3주 후 아빠는 퇴원하셨고 그 후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건강만 챙긴 일만 남았나 했는데 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몹쓸 놈의 큰오빠가 또 사고를 쳤어요. 엄마가 아빠 상해 보험금이랑 합의금을 받아놓은 것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엄마는 폰뱅킹을 자주 이용하시는데 큰오빠가 엄마의 계좌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고 기억했다가 엄마 폰을 열어서 보험금 일부를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킨 겁니다. 작은 오빠는 정신이 나갔냐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냐며 어떻게 그 돈을 건드릴 생각을 하냐고 큰 오빠의 멱살을 잡고 들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체 기록이 남으니까 누가 훔쳐간 것인지 다 알 수밖에 없는데
큰오빠라는 작자는 뻔뻔하게도 자기 짓이 아니라 엄마가 잘못 이체시킨 것이겠지 하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큰오빠는 이번에도 엄마가 감싸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저도 엄마가 항상 큰오빠 편을 들었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깐요. 엄마가 큰오빠에게 그 보험금 어떻게 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철판을 깐 건지 아스파트를 깐 건지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웃으면서 새로 나온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하며 비싼 건데 나중에 엄마한테도 보여줄게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찰싹 하고 살과 살이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큰오빠밖에 모르는 엄마가 큰오빠의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친 것입니다. 저와 작은 오빠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엄마는 울분을 터뜨리며 큰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너를 위해 어떤 쓴소리를 들어도 해줄 것 다 해주고 키웠건만 이제 부모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해서 잘못 키웠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될 줄은 몰랐다며 엄마는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효자손을 들고 나와서 큰오빠를 여기저기 마구 때렸습니다. 네가 뭔데 엄마를 울리느냐 하면서 천하의 불효자식, 나쁜 자식 이라면서 살이 빨갛게 불오를 정도로 때리셨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 아빠라서 작은 오빠가 이러면 아버지 힘들어진다고 말렸습니다. 아빠는 큰오빠에게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면서 네가 훔쳐간 보험금은 넣어줄 테니까 알아서 잘 살라면서 다시는 기어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큰오빠는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면서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받을 재산의 일부분 쓴 거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큰오빠 머리를 해부해보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엄마는 쓰레기 봉투에 큰오빠 옷을 마구 담더니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오빠한테 큰오빠 내쫓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비밀번호도 다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오빠는 부모님 말씀대로 큰오빠를 밖으로 내쫓고 대문 열쇠도 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큰오빠는 이제야 죄송하다면서 본인이 몸이 약해서 밖에서 자면 죽을 수 있다면서 울고불고 소리 질렀고 그 소리에 엄마는 저한텐 당신 같은 아들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 큰아들밖에 모르던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지만 엄마가 독하게 마음먹게 된 건 또 큰오빠 때문이니까 저는 말리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 마음도 별로 좋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부모님께 내쫓긴 후로 큰오빠는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도중에 돈이 다 떨어졌는지 부모님 집 앞에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빌며 노숙까지 했다고 해요. 물론 부모님은 정신 덜 차린 것 같다며 작은 오빠 시켜서 다시 내쫓았고요. 저한테도 전화와서 자취방에 재워달라고 했지만 저는 부모님 마음 풀릴 때까지 충분히 벌 받고 정신 차리면 다시 연락해라 하면서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속으로는 쌤통이지만 모든 가족에게 외면당해서 그런가 아주 조금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현재 부모님께 쫓겨나 밖에서 살고 있는 상태예요. 언젠간 받아주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몇 년 동안은 어림없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까지 DJ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